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류 2급 기출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ERP 구축의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요, 이렇게 뒷부분을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한번 점검하시고 문제 푸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 요거를 잘 확인 못해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1번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우리 책에 나와 있죠?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ERP를 구축하려는 목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TFT에는 IT 기술자 가능한 안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특히 이 상용 패키지를 사다가 구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 2번 질문 볼게요.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자, 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은 꼭 좀 좋겠다. 성공 요인,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최고 경영자, 그죠? 최고 경영층들의 어떤 이런 적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많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 최고 경영층들이 자기 결정한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최고 경영층이 여기 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보여주고 가시적인 성과 보여주셔야 되겠죠. 자, 3번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맞습니다. 우리 ERP는 통합 시스템이잖아요. 자, 4번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 시스템 반영할 때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하려면 뭘 합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정보 시스템 가지고 하면 되지. 그죠? ERP 왜 한다고 그랬어요? 경영혁신 이루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경영혁신 이루는 건 뭐예요? 고객 만족시켜서 이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문제점 되는 것들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문제 지문 보면서 하나 설명할까요? ERP가 구축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 그 다음에 기업 구성원의 전원 참여가 필요하다. 예,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특히 이 기업 구성원의 어떤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ERP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TF팀에서 현장에 실무적인 게 이런 폼으로 좀 해줘, 이렇게 좀 해봐, 요구사항이 아직 많습니다. 귀찮죠. 실무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일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별도로 또 해줘야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왜 ERP 구축하면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다는데 왜 일을 중복하게 하게 만들어? 막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구축되고 나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반발이 많아요. 자, ERP는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시간 경영 현황이 처리되어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비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랬습니다. 경영 조기 경비 체계. 여러분들 이 조기 경비 체계란 많이 들어보셨죠? 미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준다. 왜 그래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자, 2번 질문도 맞습니다. ERP란 기업 내에서 분산된 모든 자원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아주 지문이 매끄럽고 좋습니다. 그렇죠? 3번 지문도 맞습니다. 1번, 2번, 3번 지문이 다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그럼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해를 풀더라도 거기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주변까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서너 개만 푸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읽고 답만 체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10개 푸나 20개 푸나 아마 성적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 문제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기업은 ERP 도입함으로써 기업 내 경영활동에 해당되는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관리 등의 활동을 각 시스템별로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통합업무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발, 운영하여 의사결정 시 활용합니다. 여기 각 시스템별로, 근데 요거를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이게 설명해 놓으면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또는 모듈별로 이렇게 설명해 놔도 맞는 겁니다. 그죠? 왜냐, 우리가 ERP를 구축할 때, 도입할 때 일괄 도입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프로세스, 즉 모듈별로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 시스템별로, 각 업무별로 이런 식으로,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나오면 업무별로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 설명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 그랬습니다. 최근 계속 이게 나오네요. 그죠?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합니다. 재설계도 잘 유념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BPR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 여러분들 EIS는 경영자 정보 시스템, 그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BSC,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봤죠? 우리 확장형 ERP 구성에서 ERP의 기본 기능이 있고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들이 있어요. 거기에 단위 기본 구성 요소들 쭉 몇 개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EIS라든가 MIS라는 이런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SCM, CRM, DSS, KMS 이런 것들. BSC는요. 그 밑에 SEM, 전략적 경영 지원 시스템의 단위 구성 요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균형 성과표 이렇게. 그래서 복습하면 이 균형 성과표라든가 활동 기준 경영이라든가 시뮬레이션, 부가가치 경영, 가치 경영 이런 것들이 SEM의 단위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하고 SEM 단위 구성 요소하고 구분하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문이 나왔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어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ERP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 찾는 거예요. 투명 경영 수단으로의 활용 맞네요. 1번이네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을 평준화한대요. 이건 회사 말아먹자는 얘기죠. 그죠? 업무 수준을 평준화하면 안 되겠죠. 전문화 시켜야 되겠죠. 높여야 되겠죠. 높이고 전문화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업무 효율이, 성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담당 부서 업무의 전문성이 정부의 비공개 그랬습니다. 그죠? 전문성 맞는데 비공개래요. 정보의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하면 서로 상호 크로스 체킹이 되겠습니까? 통합 관리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부서 간에, 업무 간에 장벽이 있는데. 그죠? 실시간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겠네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우리 투명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1번에. 자, 중복 업무의 허용.
중복 업무 허용한다는 건 비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ERP 구축할 때 이 중복 업무 배제, 그죠? 어느 정도 허용,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중복 업무 배제. 뒤에 실시간, 그죠? 예,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ERP의 특징에서 ERP의 기능적 특징이 한 10가지 되죠. 그 다음에 ERP의 기술적 특징이 한 4가지가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 확장형 ERP의 e비즈니스 시스템의 단위 구성 요소냐 SEM의 단위 구성 요소냐 이거 구분하는 것처럼 ERP의 특징도 기능적 특징이냐 기술적 특징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 특징 4가지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라. 뭐였었죠? 4세대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 4GL. 4세대 언어에 해당되는 것들, 뭐 GW 베이직이라든가, 그죠? C++, 델파이, 자바 이런 것들이 4세대 언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죠? 자료 관리할 때 어떤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기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접속할 때 시간이 한대 동시간대에 몰리면 많이 몰리잖아요. 이걸 우리는 데이터 트래픽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 티어, 그죠? CS하고 관련된 거죠. 그 커스터머 서버. 그래서 요 4가지가 바로 기술적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우리 이 4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기능적 특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는 것들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기법 중 정량적 분석 옳지 않은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측은 정량적, 정성적, 정량적은 다시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인과 모형 분석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계열 분석은 이 데이터들이 1월, 2월, 3월, 4월 시간이 가면서 축적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들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추세라든가, 그죠? 주기라든가 불규칙 변동이라든가 계절적 변동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종합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량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량적 분석의 시계열 분석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수평활법이라든가 이동평균법, 아리마 분해법, 확산모형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과모형 방법에는 회귀분석, 즉 단순 다중 회귀분석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종속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 기법들이 되겠죠. 자, 그럼 지문을 봐서 정량적 분석 방법에 옳지 않은 것 이동평균법 일정 기간 실적지에 동일한 가중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균법에는 단순 평균이 있고 이동평균에는 단순 가중 이동이 있어요. 단순은 여러분들 평균 내는 건 똑같아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돼요. 데이터 숫자로 각각의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는 거죠. 데이터가 4개가 있다 그러면 4분의 1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를 예측할 때 지금 5월달 거를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다 그러면 변수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4분의 1 다 더해서 4분의 1로 해도 되겠죠. 그게 단순 평균이에요. 근데 1월달, 2월달 뭔가 환경이 그죠? 경영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가중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고려해야 되겠죠. 단순 똑같이 나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데이터 중에서 4월달 데이터의 몇 퍼센트를 5월달 예측치를 쓸 거냐? 3월달 데이터의 몇 퍼센트를 5월달 예측치를 쓸 거냐? 2월달 데이터의 몇 퍼센트를 5월달에 예측치를 쓸 거냐? 1월달에 몇 퍼센트를 5월달 예측치를 쓸 거냐? 그 몇 퍼센트를 쓸 거냐? 그게 가중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각각의 실적에다가 그 가중치 100분율 해당하는 100분율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가중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가중이동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자, 가중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 중 최근 실적치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게 합리적인 거고요. 자, 3번 보세요. 지수평활법의 평활상수. 이것도 일종의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변동을 더 많이 고려한다. 실적치하고 예측치가 있어요. 내가 3월달 거를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데 2월달에 예측치하고 실적치를 갖고 그래요. 그런데 예측치보다 실적치가 더 최근 데이터죠. 그죠? 예측한 다음에 내가 실제 물건 팔아보니까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평활법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실적치에다가 알파 곱하고 나머지 1-알파분에다가 예측치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적치가 더 최근 데이터잖아요. 예측치, 전달 예측치보다 전달 실적치가. 그러니까 알파가 크다는 건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변동을 더 고려하겠다. 그죠? 2월달 예측치는 1월달의 변동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정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값이 크면 현재의 변동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는 의미예요. 과거가 아니라. 그래서 3번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인과모형 분석은 수요가 밀접한 관계의 변수들의 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 목표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매출 목표액 결정하는데 시장 점유율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매출액 결정하려고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30%다. 그럼 그거 근거해서 목표 매출액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달성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도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비빌 언덕이 있어요. 뭐 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유, 쟤는 비빌 언덕도 없고 불쌍해. 그죠? 이런. 부모가 딱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든든하죠. 그럼 잘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시장 점유율, 과거의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목표 매출액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20%에서 25%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25%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시장 점유율 중요합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자 할 때 시장 점유율 확대, 시장 점유율 목표 매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죠? 그거 지금 묻는 문제예요. 과거 시장 점유율 맞네요. 내가 25%, 내년에는 30% 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30%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 기업에 대한 상대적 가격 품질 기능, 그죠? 이게 좋으면 시장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판촉 활동의 판매 경로의 강도, 그죠? 내가 얼마만큼 판촉 활동을 잘할 거냐, 또는 얼마만큼의 이 경로가 얼마만큼 좋으냐, 투자할 거냐, 뭐 이게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근데요, 자사의 매출 채권 회전율 그랬어요. 자사,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 그러면 외상값, 아직, 그죠? 내가 받아야 될 외상값,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외상값, 회수율, 내가 외상값을 얼마만큼 빨리 걷어들이느냐, 그죠? 빨리 걷어들이느냐, 이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죠? 속도의 개념이다. 매출 채권 얼마만큼 빨리 걷어들이면, 매출 채권 빨리 걷어들이면 뭐예요? 빨리 걷어들이면 돈 떼일 염려 없죠. 그죠? 대손 발생 위험이, 매출 채권 회수율이 높다, 대손 손실률이 적다. 쉽게 얘기하면 돈 떼일 염려가 적다. 그럼 뭐예요?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목표 매출액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4번은 대금 회수 관리할 때,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가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지역 및 시장별 할당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제품 및 서비스별 할당,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지역 및 시장별 할당, 뭐 영업 거점별, 영업 사원별, 그죠? 또는 월별 할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각각 해당하는 지표들이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럼 영업 시장별 할당에서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역 시장이래요. 그럼 그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물건을 많이 사냐, 적게 사냐,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 쉽게 하면 고객 주머니가 돈이 많이 있냐, 없냐? 그거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장 지수, 잠재 구매력 지수 또는 어떤 시장 지수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시장 지수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그죠? 그래서 7번 문제, 이게 지역 및 시장별이냐 또는 뭐 제품 및 서비스별이냐, 그죠? 결국 뭐예요? 제품 서비스가 이게 상품이죠? 상품이죠.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 교차 비율, 이익 공헌도, 목표 시장 점유율, 과거의 판매 실적, 이 네 가지는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이 아니라 위에 제가 써놓은 제품 및 서비스, 즉 상품별 할당 기준이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죠?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품의 어떤 특성 같은 거. 내가 생산재료를 만들 거냐? 소비재료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얼마만큼 벌 거냐?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시킬 거냐? 이익 극대화 정책.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원가에 관한 것들. 그죠?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재료를,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얼마만큼의 경비를 들여서 만들 거냐. 이런 원가적인 측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내부적 요인이 해당이 돼요. 근데요, 지금 우리 경쟁 환경,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이 유리해, 유불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경쟁 환경. 법률적인 거. 이 법률이 나한테, 국가에서 나 규제하는 이 법률들이 우리 회사에 유리해, 불리해. 이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법률적인 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 수요가 많아, 적어. 이거 내가 마음대로, 수요가 적으니까 수요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외부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외부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각 요인들의 상세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들어가냐, 내부적 요인에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게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거냐. 예전에 그게 많이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게 내부적인 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 외부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냐, 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보면 외부적 요인 중에서 고객 수요예요. 수요하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요가 늘고 주는 게 뭐 때문에 될까? 뭐 때문에 될까? 그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대체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이 A와
B라는 제품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어요. A 없으면 B 먹으면 되고 B 없으면 A 쓰면 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관계인데 이 B 가격이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확 줄었어요. 그러면 이 A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줄고 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 늘어나겠죠? 대체품 가격이 비싸지냐 싸냐지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수요가 상대 제품의 수요가 느냐 주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네요. 제조원가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 중에 원가에 관련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같은 것들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가격이 1단위 늘어났을 때, 그죠? 가격이 1단위 늘어났을 때 수요가 양이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느냐. 그죠? 일반적으로 생필품 관계는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도 수요가 큰 변동이 크게 뭐 줄거나 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절대치로 표시. 근데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확 수요가 줄겠죠. 그죠? 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또 확 늘겠죠.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 가격 탄력성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거 사치품을 만들 거냐, 생필품을 만들 거냐, 생산재를 만들 거냐, 소비재를 만들 거냐, 그죠? 제품 특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내부적인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비용이나 제조 원가 이런 것들은 원가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내부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내부적 요인의 원가 측면에 가격 탄력성은 제품 특성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